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퇴근길 무렵부터 서울 지방에도 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중부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경상북도 지방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모레 새벽까지 20에서 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라도 동부와 지리산 부근은 지형적인 영향까지 합쳐지면서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북한 지방에 영향을 주던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은 중부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고 동풍이 유입되는 경상도 지방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밤사이 일단 그치긴 하겠지만 내일은 남쪽에 중심을 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충청도와 남부, 제주 지방은 날씨가 흐려져서 낮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만 많이 끼는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에는 매우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부산이 19도로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와 대구가 27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남부지방은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서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서해상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의 이정민 날씨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 전문 기자 이정민입니다. 네, 최근에 농가에서는 이상 고온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한반도가 아열대화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전국 연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2016년 연평균 기온이 13.6도였습니다. 이것은 평년의 12.5도보다 1.1도가 높아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는 폭염특보가 5월에 처음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네. 점점 아열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열대 현상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죠. 정말 말 그대로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열대 기후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열대 주변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후입니다. 이 수치적으로 본다면은 월 평균 기온이 섭씨 10도 이상인 달이 한 해에 8개월 이상이고 또 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이 18도 이하인 기후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도 배웠듯이 우리나라는 분명히 온대 기후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남해안 일부 지방으로는 이미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일부 남부 지방에서는 이미 아열대 기후로 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면서 농가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네, 기온이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요. 근데 그중에서도 외래병 해충이 유입이 되고 또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그렇겠군요. 피해가 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네네. 폭염으로 인한 가축과 농작물 피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축 피해는 2017년에는 726만 마리 피해를 봤고요. 작년인 2018년에는 907만 8천 마리로 25% 증가했습니다. 이 농작물은 2017년에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2018년에는 22,509헥타르가 피해를 봤는데요. 이 해마다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46년간의 평균 폭염 일수는 10.9일이었습니다. 80년대 폭염 일수가 8.2일인 거에 비해서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폭염 일수가
5.9일로 무려 90%나 증가했습니다. 기자님,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면 농작물 재배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겠지요. 기온이 상승하게 네. 되면 주요 작물들의 그 주산지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자라던 그런 재배 작물들이 그 주산지가 점점 북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중남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던 복숭아와 포도 등의 재배지가 충청도와 강원도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는 강원 정선, 영월, 양구까지 북상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대부분 생산하던 감귤도 전남 고흥, 경남 통영, 진주까지 올라왔고요. 이 충남과 경북에서 재배하던 인삼도 경기도와 강원도까지 주산지가 이동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작물의 재배지가 변동이 있으면 농가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재배 가능지가 변동이 되면서 특히 이제 사과나 복숭아, 포도, 인삼 이렇게 중북부 지방에서 재배되던 작물들은 이 재배 가능지가 점차 감소가 됩니다. 이 반면에 감귤이나 단감 등은 재배 한계선이 상승하면서 재배 가능 지역이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은 먹거리 안전성, 또 식량 자급의 위협, 또 경제적인 피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2100년까지 우리나라 이 경제적인 피해가 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역별 재배 작물이 변하면서 농가에서도 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이 필리핀 하면 망고인데 이 망고의 생산량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제 처치가 곤란할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필리핀에서 생산된 망고는 평년보다 200만 개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원인은 엘니뇨입니다. 이 엘니뇨로 예년보다 뜨겁고 건조한 날씨로 망고가 잘 자란 덕분이라는데요. 이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망고 가격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기온이 1도가 오르게 되면 농작물의 재배 적지는 위도 기준으로 81km가 북상하게 되고요. 고도상으로는 154m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가 아주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복숭아 주산지로 북상하고 있는 충북 충주의 노은면, 살미면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아열대 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기후 변화로 오히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기후가 변하고 있으니까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네. 뭐 패션프루트나 구아바 이제는 많이 들어본 열대 작물인데 네. 이런 열대 작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럼요. 제가 영농가 날씨 MC 경력이 얼만데요. 물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재배 농가가 정말 많이 늘어났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99.2헥타르에 불과했는데요. 2017년에는 354.2헥타르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주로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가 됐는데 이제는 경기 북부지방에서도 아열대 작물들이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남부지방은 따뜻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경기 북부지방은 사실 평균 기온도 높지는 않거든요. 네. 어떻게 이 지역에서 키우게 됐을까요? 네, 정말 의외의 지역에서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고 해서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농장, 이곳에 다양한 아열대 작물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네, 실제로 동남아 여행지에서나 볼 법한 아열대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경기도 고양이라고요? 네. 패션프루츠는 지금 한참 이제 꽃이 많이 피기 시작을 할 무렵이고요. 물론 이제 전에부터 피던 꽃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열매가 좀 맺혀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7월 중후반 정도 되게 되면 저희가 출하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10여 년 전 커피나무를 시작으로 해서 사탕수수, 구아바, 파파야, 골든베리 등 10여 종이 넘는 열대성 작물을 키우고 있다는 정현석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보시면 파파야가 지금 심어져 있고요. 한 나무에 보통 30개에서 한 60개 정도 열리고 있고요. 우리 농장의 특성이 한 과에 보통 과 무게는 약 1kg가 넘고 제일 무거웠던 무게가 거의 한 4kg 가까이 되는 그런 무게도 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부분의 아열대 작물이 남부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반면에 최북단인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자, 노지에서 재배를 할 때 고양시에서 노지에서 재배를 해? 말도 안 돼. 이렇게들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봄이 좀 짧아졌고 가을도 좀 짧아진 상태에서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사실 재배 작기가 조금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실제로 열대지방을 다니면서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열대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합니다. 열대지방에 자라는 작물들도 온도 편차가 분명히 있게 마련이거든요. 북부 산간 지역에는 아침 기온이나 새벽 기온이 영상 7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심지어는 서리가 내린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자라는 커피나 파파야를 한국에 도입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열대작물을 키우게 됐다는 정현석 대표. 이 농장에서는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사탕수수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탕수수요? 네. 지금 이제 사탕수수가 우리가 이제 정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정도 지금 지난 상태고요. 정식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한 병충해가 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사탕수수 자체가 아주 건강하게 좀 자라고 있고 이 정도 자라게 된다면 장마철을 지나고 난 다음에 폭풍 성장이 아마 기대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예, 정말 폭풍 성장. 올여름에 저도 사탕수수의 폭풍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기후 변화를 재앙이 아닌 또 다른 기회로 받아들여서 농가 소득의 새로운 발판으로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벌써 10년 전부터 이렇게 아열대 작물을 키우고 있었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소비가 늘어야지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앞으로 아열대 작물의 소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아열대 작물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소비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이 2010년 23만 명에서 2015년에는 82만 명으로 늘었고요.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이 동남아 음식을 즐겨 먹으면서 동남아 음식 관련 식당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소비도 충분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과 또 글로벌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아열대 작물을 농가에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직 조금 이른 시기긴 하지만 지금도 농가 소득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네, 벌써 농가 소득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요? 정현석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농 입장에서는 다양한 그 품종을 다룰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로보다는 직접 와서 구매하거나 실제로 바로 시식을 하는 이런 형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트에 갖다 판매하는 것보다는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고요. 기농기촌을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관심이 많으세요. 작목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할 건가 직접 찾아와 묻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요즘 관심은 많이 예전에 비하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긴 하지만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지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작물 재배지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작물 지도도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2020년 우리나라의 기후대를 예상한 지도입니다. 아열대 기후는 전체 경지 면적의 10.1%로 제주와 남부 일부 지방에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2080년도 우리나라의 기후대를 예상한 지도를 보면 이 아열대 기후가 한반도 경지 면적의 62.3%로 중부 내륙까지 확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후대가 아열대화되면 아열대 과수의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 2041년 이후에는 전라남도, 경상남도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해안가를 따라 위쪽까지 널리 퍼지는 것은 물론이고 장목 역시 아보카도, 구아바, 아떼모아, 망고, 용과 등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열대 과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아열대 작물을 국내에서 재배하게 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가 수입 열대 과일을 섭취를 할 때 주로 네. 냉동 형태로 많이 그렇잖아요.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직접 재배를 하게 된다면 당도나 신선도에서는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겠죠. 국내 재배로 얻을 수 있는 이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건 이동거리가 워낙에 짧기 때문에 신선 그 자체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먹거리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점 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한 과일들이 훨씬 외국에서 생산한 과일보다는 맛과 건강 문제에서 상당히 좀 좋다고 봅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좀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여행의 보편화 때문에 동남아 여행을 많이들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든 음식이든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많이 상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직접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를 들으니까 앞으로 변화에 대한 대비만 잘한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를 거스를 수가 없다면은 그 변화에 발맞춰서 가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은데요. 현재 정부에서도 이 아열대 작물 중에서 패션프루트나 망고 등 과수 5종, 또 채소 8종 등 총 13작목의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재배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패션프루트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전라남도 담양군의 담양읍, 고서면, 대전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다양한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주말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와 강원도입니다. 토요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역시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방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충청 남북도입니다. 토요일에는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 남도는 낮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충청 북도를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 지방입니다. 토요일에는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전라도와 경남 서부에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전라도 지방은 일요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 많은 양이 집중되겠습니다.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일요일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전국의 대기질도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반적으로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아열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정민 기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동안에 요란한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우산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